오늘 살짝 일부러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 왜요? 왜 그러실까요? 오늘 옷이 좀 대범해서요. 아, 너무 더워서. 네. 음, 안녕하세요. 저는 또, 그, 나이 드실수록 목 있는 부분을 여성분들은 가리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갖고, 그래갖고, 목을 그런 가리고 건가. 싶어 한다고요? 나이 들면 막 뭐, 머플러 뭐 해가면서 목을 되게 가리고 싶어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여성분들이. 왜냐면 그래서 목에 주름이 가잖아요. 목에만 가는 건 아닌데 왜 굳이 목을 가리려고 그러죠? 어디든 가려야죠. 아, 그런가. 하여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이 정도, 그때 조금 더 나와야죠. 조금, 이 정도까지. 그래도 보이는 거 하나도 없어.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요 건강교실에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어주셔서. 네. 어떻게 유 대표님부터 글을 쓰셨더라고요. 말씀. 저요? 저 제일 나중에 썼는데요. 근데 먼저 쓴 사람들이 아, 아직 안 오셨어요. 안 오셨구나, 아직. 네. 김종석님, 조경혜님. 저는 거기 써놓은 대로 딴 거 말고 이제 그 좀 오래된 건데 그냥 감정하고 상관없이 네. 눈물이 되게 많이 나요. 언제부터요? 그래서 좀 한 1년 됐어요. 어머. 네, 그래가지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어. 뭐 근데 또 그러다 말고 또 견딜만 하고 뭐 이렇긴 한데 근데 이게 이제 오래되니까 눈가가 많이 이렇게 좀 짓무른다 그러나? 어. 예, 조금 그런 것도 있고 하여간 귀찮아요. 예. 그러면 막 아프다까지는 아닌데, 예. 병적인 것 같은데? 제가 예. 안과 의사는 아니지만. 예. 그래서 거기 적어주셨길래 병원 한번 가보려고요. 예. 네. 꼭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기 나이 들면 그 눈물 하긴 그게 그렇더라고요. 또 수술해도 엄마가 눈물샘이 막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수술해도 완벽하진 않다. 뭐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안과 의사 선생님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술할까 말까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불평을 얘기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증상이 덜 하신 것 같아. 저도 덜 할 때가 있고, 네. 좀 저기 할 때가 있고, 그 어렸을 때 할머니를 많이 본 게, 네. 할머니가 자꾸 눈물을 이렇게 훔치시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왜 그러시나? 그랬는데, 근데 뭐 별로 슬픈 상황 아닌데도 종종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만 보니까 이제 옛날 할머니 나이가 돼가니까 제가 그러고 있어요. 맞아요. 네. 예. 다음 주까지 숙제 드립니다. 안과 방문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네? 약속하셨다고요. 아, 네. 저를 믿으세요? 그러면은 저기 어부인한테 전화를 드려야죠. 제가 전화번호도 알고 있겠다. 네. 그러면 더 오해해요. 오해한다고요? 예. 네. 옛날에 옆에서들 이제 이렇게 챙겨주신다고. 또 네. 이제 영미님이 그 협동조합 총무도 하고 계시고, 네네. 또 옛날에 같이 함께 책 쓰기 하고, 원래는 저랑 같이 일을 하면서 시작을 했으니까, 네네. 옆에 계신 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연락해갖고, 요즘 이런다면서요. 뭐 하면서 한마디씩 한 것 같고, 제가 보통 몇 달씩 달달 볶이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복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병원 갈게요. 아이고, 무서워라. 네. 그럼 박영민 선생님 또 글 쓰셨나 봐요. 뭐라고?
기운이 없어요. 어머, 기운이 없다고 쓰셨어요? 무기력이라고 써놨습니다. 무기력. 안녕하세요. 뭐가 무기예요? 어, 저요? 어서 오세요, 김정선 반갑습니다. 대표님. 좀 활력? 글쎄요. 조금 다른 생활 한번 해보려고 내일 충북 비 피해 작업을 제가 손들어서 가겠다고 했거든요. 얼마큼 힘들고 무서울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환경에 한번 들어갑니다. 내일 잘하고 오겠습니다. 충북 괴산으로 가요. 그 정도면 기운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기운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가겠다는 엄두 자체가 안 나요. 감히 그런 생각 못 해요. 그냥 얌전히 있어야지. 딱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예. 피해 복구 작업에 가시는 거예요? 봉사활동으로? 네. 훌륭하시네요. 쓰려고요. 그 정도는 무기력이 아니라 그냥 좀 차분하게 지내고 계신다? 이런 정도 아닐까요? 네. 그런 걸로 예. 차분하게 예. 지내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 또 보통 때 목소리가 항상 톤을 관리를 잘 하시고, 네. 이 목소리 색깔이 좋으시니까 이 기운이 없다 뭐 이런 거 느끼기가 좀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아플 때는 조금 목소리가 좀 이렇게 해야 돼. 예, 그럴 때 목소리를 바꿔야죠. 목소리를 미정 언니 준비된 목소리로. 없어요. 네. 월요 건강교실에 온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뭐죠? 여름철은 무덥고 습하고 이러다 보면 입맛도 떨어지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는 조금 무기력해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잠도 오히려- 모자랄 수 있고. 네. 예. 그럴 때 오히려 운동도 하고 식사도 더 열심히 하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 대표님이 저기 페이북에다가 어떤 책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일본 작가가 습관이 뭐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예, 올려놓은 거 있어요. 예, 그 예. 뭐죠? 네? 습관이 뭐 습관 관련된 책 여러 개 올려놓긴 네, 했는데 그 중에 하나 보신 것 같네요. 네, 습관이 네. 인생을 바꾼다 뭐 이런 책인데요. 거기서도 이제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을 나한테 심으라고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제는 슬픈 것도 기뻐라 기쁘다 기쁘다 계속 표현이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는 생각을 바꾸면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잠깐 쉬는 시간에 노래 하나 해야겠네요. I'm so happy라고. I'm so happy. 아주 유명한 곡이죠. 그래요? 쉬는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 책이었을까요? 네, 꾸준히 하는 습관의 기술. 지난번에 한 거지. 예, 요거 한 번 한 적 있어요, 최근에. 읽다 보니까 뭐 우리가 아는 내용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뭐 전혀 아주 새로운 이야기는 아닌데 또 그냥 막 훑어봤어요, 오늘. 네. 그리고 김정성 대표님, 지난주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한번 같이 나눌까요? 네. 이제 둘째가 이제 저 멀리 이제 고등학생인데 지금 2학년이에요. 그래서 멀리 기숙사 생활 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그 점심 먹고 뭐 고열이 나고 막 이제 그래갖고 학교에서 멀리 있다 보니까 따로 뭐 안 보이니까 뭐 가까이 있으면 좀 챙겨주고 병원도 보내고 하는데 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수업도 들어가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수업 들어가려고 하는데 고열이 나니까 열 나면은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그 가까이 병원에 이제 갔다가 이렇게 해도 호전이 없어서 뭐 독감도 아니고 또 그리고 그 코로나 이것도 검사해도 아니고 그래갖고 이제 방학 때가 다 돼갖고 원래는 버스 타고 집에
지 혼자 오거든요. 네. 오는데 그 전화 와서 데리러 오라고 데리러 왔다고 하길래 아파가지고. 그래 이제 갔다가 그 올 때도 조금 이제 뭐 집에 와서도 열도 나고 이렇게 해서 병원도 또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 토하고 막 이제 그 심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이게 막 토하고 막 이제 이런데 이 손가락을 제가 그냥 따줬거든요. 손가락 네. 그 이렇게 일치. 토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예, 그게 있어서 손가락 따주고 피 좀 뽑아주고 했는데 조금 많이 뭐 그 전에 약을 먹어서 그런지 갑자기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 괜찮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밥도 먹고 계속 국만 먹다가 안 먹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행히 이제 나가 공부도 하고 이제 예, 지금 딱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지금은 뭐 완전히 회복됐나요? 네, 지금은 밥 먹고 게임도 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네. 네. 설사는 없었어요? 네, 설사도 속도 안 좋아. 장이 열이 나고 하다 보니까 약 먹고 그 약 처방해주는 저 학교에서 약 먹고 하다 보니까 장이 또 많이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장이 이제 우리 면역하고 또 관계가 있으니까 아마 열이 나고 막 이런 게 같이 그 장 쪽에서 뭐 온 것 같아요. 예. 그 원인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열이 나고 설사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세균성 위장염이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아까 거의 올려놓으신 내용에서는 그 말이 없길래 예. 그래서 그럼 보통 이제 항생제 처방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아마 소화기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 처방보다는 원인을 찾아내질 못했잖아요. 네, 병원에 때문에 예. 그냥 조금 시간을 두고 약간 금식하면서 수분 보충 뭐 이러면서 열만 오르지 않게 조금 관리 뭐 이런. 열이 나니까 그게 제일 조금 근데 열이라는 게요, 염증 반응이 있을 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는 이제는 40도 이상 오르지 않는 이상 그렇게 또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마다 견해가 다른데 위험하게 또 안 보시더라고요. 그건 염증 반응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오로지 열로 인해서 그 힘들어 할까봐 그래서 열을 낮추는 거지, 열로 인해서 아주 고열 아니면은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0도까지는 아니고 한 39도 이제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오히려 그냥 조금 열을 좀 떨어뜨리는 차원에서 네. 옷을 얇게 입고 네네. 수분 섭취 좀 네.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금식. 네. 이제 소화기 계통이기 때문에 음식을 더 들어가도 이제 소화에 영향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네. 조금 쉬는 시간,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시간이 가면 우리 몸이 또 회복하려는 능력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열이 나면 좀 춥잖아요. 그렇죠. 손발이 조금 예. 네, 차가워지죠. 열이 나면서 이제 그렇죠. 몸은 좀 약간 네, 어슬어슬하잖아요. 손발은 좀 차가워요. 몸살처럼 있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열이 떨어질 때는 손발이 좀 따뜻해진다고 해요. 오히려. 그 옛날에 저는 이제 열이 나면 춥기 때문에 뭘 자꾸 덮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고 네. 이제 몸을 이제 열을 내려줘야 되니까 그쵸.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네. 예.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열이 너무 나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진짜 너무 열 나고 어디 가다가 와 도저히 막 열이 나서 막 그 차를 어디다 세웠는지도 모르고 차를 세우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너무 열이 나갖고 운전해가 가다고 조금 정신을 잃은 건 아닌데 조금 그런 적도 있더라고요. 나서 열이 열 나면 모든 게 몸도 아프고 막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애를 낳을 때는. 예.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건강해갖고 이제 그런 적은 한 번씩 아프면 되게씩 한 번씩 아픈 경우가 다들 한 번씩 그 안 아프다가 아프면은 엄청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안 근데 아프다가 또 우리가 그렇게 아픔이 찾아오면 그동안 네. 무리했거나 또 나에 대해서 좀 휴식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적신호인가? 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조금 건강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그동안 내가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그 어떤 하루의 그런 어떤 생활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었나. 예, 그러면은 최근에 많이 이제 불건강한 쪽으로 생활한 경우가 덜어 있지 않나요? 아무도 조금 제대로 이제 학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어떤 경우에 어떻게 이제 몸을 관리해야 되는지 네.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렇죠. 알면은 사전에 어떤 신호가 오면 네. 그거 가지고 이렇게 좀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아직 그걸 잘 모르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항상 저는 좀 그 어른이 돼서도 많이 되게 아프고 그 기간 중에는 그래도 조금씩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또 하잖아요. 그죠? 아, 내가 건강하면 이렇게 뭐 해야지 하면 시간이 되게 소중함도 느끼고 아프면 조금씩 그래도 약간씩 성장하는 것 같아요. 아프면서.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식사하고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음식물 먹은 게 문제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음식물.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체한 거나 나머지는 그럴 수 있는데, 네네. 보통 이제 식중독 같으면 네네. 중간에 그 시간이 뜨거든요. 곧바로 안 나타나고, 네. 한 대여섯 시간? 이제 지나야 반응이 오는데, 거기 네. 보면 식사하고 바로라고 아, 써놓으셨더라고요. 그거를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 그러라고. 그래. 그 죄송합니다.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요? 그렇죠. 돌팔이라고 하셨는데 용진 선생님께서 네, 저 돌발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아까 저는 그냥 대화 보다 보니까 아니 왜 저기 식사 문제가 이렇게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나타나야 되나요? 용진 대표님 아니요, 말씀대로 식중독이라면. 6시간 정도 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 정도 됐으면 식중독이 의심이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전에 그랬으면 이제 체하거나 나머지 소화불량이나 다른 거일 경우, 예, 그런 경우, 그 사이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몸에 이제 다른데 상황 같은 거. 제가 이제 고생을 해봤던 거는, 먹고 나서 나중에 밤에 자고 있는데, 다리에가 수포가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제대로 제가 이제 그 식중독 걸렸을 때, 그때였는데, 그러니까 미련해 갖고 많이 당하다 보니까 자꾸 이야기하면 끼어들게 돼요. 제가 유의사라고 그러잖아요. 유의사. 그러니까요. 그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잘못 적어갖고 6시간 맞습니다. 그 정도 예. 시간 지났었어요. 예, 그랬으면 약간 그것도 같이 이제 고민해 봐줘야죠. 왜냐하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네.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사람마다. 괜찮은 사람이 있고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있고. 예, 그렇더라고요. 강필교 소장님 마이크가 그죠. 꺼졌다. 있어요. 예. 누가 꺼놨나? 왜 그래? 돌팔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네. 네, 그 돌팔이를 앞에 놓고 돌팔이 하니까 좀 쑥스러워가지고 아니 왜 돌팔이셔요? 제가 810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주특기가 이제 810이 위생병이에요. 아, 위생병이셨어요? 국군 군인학교 나왔어요. 아, 그래서 군대 3년 동안 네. 주사 놓고 링겔 놓고 뭐 링겔까지 놓았어요? 아유 링겔 제가 제대하고 나서도 어머. 직장인들 누가 아프다 그러면 가서 링겔로 놔주고 야, 제가 히프에다가 근육 주사 놓고 이래요. 어머. 오. 저보다 더 훌륭하시네. 김종국 꿈에- 대표님도 저기 있잖아. 위생병이라고 그러셨잖아.
누구요? 김정성 대표님도 군 위생병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저는 이제 저희가 하사관을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면 그거를 저희도 계속 그 주특기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뭐 바깥에 이제 한 12명이 한 중대예요. 한 팀. 예, 한 팀이라서 그 안에서 이제 제가 그 역할을 해서 맡아갖고 밖에 그래요. 나가면 이제 어떤 불시 어떤 일이 생기면 제가 응급으로 처치하고 막 이런 거 하고 닌겔 같은 경우도 저도 이렇게 많이 이제 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 약국에서 다 팔았거든요. 요즘은 이제 처방받아. 그거 이제 예. 그 IV라 그러죠. IV. 그렇죠. IV라고 그러죠. 예. 네. 어디 의학 용어 많이 알아요. 네. 몰라요. 돌팔이 의학 용어. 예. 그 제가 충북 괴산 아까 그 박영미 선생님 그 충북 괴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내일 갈 곳. 예. 증평. 산막이 그 둘레길 있죠, 괴산에. 아, 초정리 약수터도 있고, 괴산. 그쪽에 이제 대청댐도 가깝고, 그래서 평남대 이제 거기서 우리 근무도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장 소장님은 요번 뭐 최근에는 뭐 건강하시죠? 저는 그거 올려놨는데요. 네네네. 일단 그 4가지 이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네. 4가지가 뭐냐면은 네. 눈에 대한 트라우마, 2번째 허리둘레 관리가 잘 안 되고, 3번째 이제 요즘에 이게 체중이나 허리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그 허리 그 요통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 요통. 머리 감을 때 이거 샤워를 이게 서서 하면서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네네네. 이게 그게 잘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쭈그리고 이렇게 또 머리 감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쭈그리고 이렇게 머리 감고 일어나면은 쉽게 이렇게 허리가 안 펴져요. 이렇게 뻐근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손도 발톱 깎을 때 대부분 이제 발톱도 이렇게 쭉 쭈그리고 이제 앉아가지고 깎는데 그 저 발톱도 깎고 일어나려고 그러면 그냥 한참 이렇게 풀어줘야지 이제 허리 짚고 일어나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수면 습관 11시 전에 자자라고 하는 거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활 규칙을 정해놓은 게 있는데 하다 보면 11시 전에 자는 게 일주일에 막 한 2-3번 또 하다 보면 12시 1시가 되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저 수면을 그렇게 딱 습관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다음날 바로 효과가 나타나고 그래서 11시 전에는 꼭 자야 되겠다. 그리고 11시 넘어서 뭐 일하는 거는 저의 경우는 생산성이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11시 전에는 무조건 자는 게 최고야. 그런 습관을 좀 들이려고 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낮에 또 이게 낮잠을 자면은 또 이게 잠이 또 그 11시 전에 취침하는 게 연관성이 다 있고 그다음에 5,000보 10,000보를 걷고 나갔다 오면은 이제 누우면 자거든요. 근데 이제 밖에 나가는 일이 없고 집에서 그냥 책상에 앉아 있는 일이 많아진다든지 그다음에 비가 와서 또 운동을 좀 게을리 한다든지 그러면 또 이게 또 저녁에 잠자는 시간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생활의 그 뭐 자기하고의 관리의 싸움인데 그건 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11시 전에는 꼭 자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최미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샤워할 때는 쭈그리지 말고 이렇게 서서 머리를 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좀 기본적인 주위에서 하는 얘기라든지 일반적인 상식에서 뭐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전 이제 눈이 이제 8월 달에 제가 이제 그 2군데를 가거든요. 네. 저는 이제 녹내장 전문의하고 망막박리 전문의를 거의 20년 동안 지금 이제 정기 검진을 받고 있으니까 망막박리 쪽은 뭐 이제 또 수술도 하게 될 쯤 되면 이제 수술하십시오 하면은 그때 또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은 한 10년에 한 번씩은 수술을 했거든요. 그 망막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찢어진 데를 이렇게 꼬매고
망막 표면을 이렇게 계속 봐요. 그러면은 이 표면이 이제 한 10년 지나면은 망막 표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져요. 그래서 이 상태면 이제 또 수술을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재수술을 한 적이 있고, 녹내장은 뭐 이제 그 약을 갖다 지금 4가지씩을 약을 계속 넣으니까 안압은 컨트롤이 되는데, 이제 우측 눈이 이제 그 각막이 우리가 이제 각막 세포가 이제 100이라 그러면은 건강한 사람이, 저는 지난번에 보니까 한 30%밖에 안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70에다 소멸이 돼 버린 거예요. 각막 기능이 이제 거의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 눈이 시력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수술을 한 그런 눈이기 때문에, 각막 쪽은 이제 그 각막 전문의를 또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이제 8월 달에 이제 각막 전문의는 이제 처음 가서 이제 진찰을 받게 되는데, 그거는 뭐 각막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제로로 가는 거죠. 100%에서 50%, 30% 이렇게 제로로 갈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그런 현상인데, 각막 기증한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 시기를 봐서 기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마지막 한 가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이제 모든 게 다 연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 개인적인 마음의 자세 준비도 돼 있어야 되고, 난 필요 없다게 한쪽 눈 가지고 그냥 생활을 하다가 뭐 이렇게 큰 불편한 걸 못 느끼니까,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각막도 필요한 사람이 이식을 받아야지, 뭐 저처럼 한쪽 눈은 멀쩡한데 각막 이식을 받는다는 거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제가 도의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고,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허리 요통은 그렇게 하고, 취침하는 거. 근데 허리 둘레는 이게 결국 이제 뭐 저 안주살, 술살인데요. 한 30년 동안 이제 뭐 맥주를 마시고 술을 마시고 뭐 이런 뱃살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걸 줄인다는 건 좀 쉽지가 않고, 나이 들면서 이제 그 뭐 체중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변하면서 허리 둘레가 가장 그 뭐라 그럴까, 해소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꾸준한 어떤 뭐 걷기 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시간 투자를 좀 해야 되고,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람 만나는 일이 저는 뭐 즐겁기 때문에, 그렇죠. 또 만나면은 이제 뭐 술을 안 먹을 수가 없고, 먹고 마시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절제를 한다고는 하거든요. 절제를 한다고 하는데 1년에 몇 번은 이제 또 폭음을 해요. 그게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하지 말아야 될 리스트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버킷 리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 들어가면서는 실제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 말아야 될 리스트. 그렇죠. 버킷 리스트보다도 두낫 리스트라 그러나요? 그게 저 피터 드러크가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영의 신이라고 한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지 말아야 될 리스트를 이렇게 몇 가지는 이제 뭐 계속 이제 뭐 바뀌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좀 습관화 하고서 관리를 좀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무거우시겠어요. 아니, 절대 무겁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거는 뭐 저는 2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축복인 거고, 한쪽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 저는 뭐 최고라고 보거든요. 전혀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전혀 1도 없어요. 1도 없어. 근데 요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기 허리 근력 강화 운동? 그 6가지 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고 계셔요, 지금? 지금 아니, 이렇게 그거 하시면 안 좋아요. 안 좋다고요? 허리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흔하게들 하는 거는 막 유튜브 뭐 온갖 거 다 보면 전부 허리에 좋다는 운동들 뭐 이거 저거 막 이러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허리에 무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는 운동보다 자세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세. 왜냐하면 그 아내도 오랫동안 고생을 했고, 디스크랑 이걸로 저도 이제 한때는 잠깐 저기 했고 그러는데 제일 무조건 안 좋은 건 뭐냐면 구부리는 거예요. 구부리는 그러니까 거. 구부리는 건 무조건 그냥 구부리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세는 무조건 피하고 항상 이 상태 유지하는 거 있잖아요. 거만한 자세. 약간 딱 어깨 펴고 회장님 자세. 배가 조금 나오는 약간 그 자세 있잖아요. 그걸 그냥 종일 유지하는 거. 예, 그거고 제일 저기 하는 이야기가 500만 원짜리 이하는 죽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그냥 떨어지면 죽지 말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허리 조심하는 게. 예, 그리고 허리에 안 좋은 거는 근육이라든가 근막이나 나머지 다 문제 있을 수 있는데 복합적인데 근데 무조건 겹치게 되는 게 나이 들면은 이제 그 추간판 탈출하는 거라든가 예. 이렇게 하고 디스크 관련된 부분이 겹쳐-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무조건 자세 유지하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허리가 복원 안 된다 그랬었는데, 허리가 복원이 된대. 자세만 잘 유지하고 있으면. 근데 워낙 느리니까 사람들이 복원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뿐이지, 느리지만 복원이 된대요. 그러니까 자세를 무조건 유지하고, 아까 이야기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발톱, 예. 집사람은 지금도 저한테 깎아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수영도 아니고 그런데, 수영은 원래 허리에 좋은 운동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발톱은 깎아달라고. 약간 계속 이런 식이에요. 봉사하세요, 그거는. 예. 예? 계속 그냥 봉사하시라고. 반은 속는 셈 치고 그냥 하고는 있는데, 예, 근데 어쨌건 그만큼 주의해야 돼요. 그 신발 끈매는 거 절대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무조건 허리 자세. 말. 그게 제일 중요하대요. 그러면 시간 흐르면 돌아온대요. 어지간하면. 물론 이제 나이 들어서 돌아온 속도가 늦긴 하지만 어지간한 수술보다는 낫다. 원래 안 해도 바로 그 척수 전문 병원에서 수술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병원 몇 개 돌아다니고 제 페북에 있을 거예요. 그때 내용이. 예, 그래갖고 방배동 쪽 한번 저기 했다가 그 다음에 이수역 있는데 거기 들르고 막 해갖고 거의 수술 직전까지 갔었어요. 예, 근데 그 자세 그거 하나 갖고 지금은 뭐 예, 저보단 나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허리는 근데 이제 악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허리 강화하고 뭐 이거 풀어주고 뭐 스트레칭 한다고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하지 마시래요. 예,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얌전히 놔두라고. 얌전히 놔두고 자세만 유지하고. 예, 그렇게 하고 거만하게 지내시라고. 예, 그러면 돌아온대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제가 허리 안 좋았을 때도 그냥 휘어주고 자세만 이렇게 조심했던 게 매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 걷는 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걷는 거는 좋아진다고 해요. 네, 글쎄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저는 무리하지 않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쪽인 거고, 예, 그거는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배는 가끔 마시는 술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포구 마시는 거, 그거랑 그 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탄수화물. 그러니까 지금 공 원장님이 날씬하시잖아요. 그죠? 식단 관리. 그리고 저도 지금 체중이 지금도 적지는 않지만 지금 74, 75 이렇거든요. 예, 그렇긴 한데 그래도 83에서 쭉 빠진 거예요. 그리고 배는 그렇게 이제 많이 저기 하진 않았어요. 근데 탄수화물이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배 나오는 거에는. 그래서 술 드실 때 우리나라는 특히 뭔 이야기냐면 식사하고 술을 마시면 좋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예, 나쁜 말은 아니고 위에는 도움이 되겠죠. 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배 나오는 거 그거는 과잉으로 우리가 탄수화물이 과잉으로 들어가냐. 왜냐하면 식사하는 식사대로 먹고 그 다음에 술 안주로 집어 먹고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나면 또 꿀물 마시고 아니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전부 허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 영양 과잉되는 거 탄수화물에 의한 영양 과잉 그게 복부 비만 그거에 제일 치명적이랍니다.
어쩌다 한 번씩 그래 포금하시는 거, 그거는 그걸로써 나쁠 수는 있지만 그 배가 나오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상관없지는 않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상관은 있죠. 아이, 왜냐면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크다 작다지. 예. 배 나온 거하고 예, 어쩌다 한 번씩 포금하는 거는 그렇게 알코올이 하셔봐야 칼로리가 높잖아요. 알코올이. 알코올이라는 예, 게 일반 다른 것보다 안주. 아니 아까 1년에 몇 번 안 그러신다 그러시길래 그 정도면 원래는 포금에 안 넣는 빈도가 원래 술은 더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미 소량이라도 자꾸 먹는 거 그게 되게 장 사장님 나쁘다. 같은 경우는 전에 좀 술을 계속 드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계속 축적돼 왔는데 이제 복부 지방으로 이렇게 자리 그렇죠. 잡은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식사량을 지금 드시는 것보다는 한 두 숟갈이라도 줄여. 덜어내셔야죠. 덜어내시고 국물 덜 마시고요. 그래서 뭐 그래서 탄수화물 쪽을 더 탄수화물. 집중적으로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그냥 네. 고기 안주, 원래 그다음에 야채 뭐 그러잖아요. 이런 거. 탄수화물이 흰쌀 같은 경우는 미네랄이라든가 이런 좋은 영양소들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현미라든가 식사를 좀 이렇게 이제 혼식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백미보다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고 이제 칼로리를 조금 적게 드셔야지. 요즘은 현미도 네. 피크 타임을 뒤로 밀어주는 효과만 있지, 뒤로 밀리기만 하지 실제는 도정을 그렇게 너무 많이 하는 그렇게 몸에 아니 뭐 도정을 덜한 거라고 하더라도 네네. 이제 몸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까지 뭐 좋은 쪽에 속한다, 뭐 아니면 좋은 쪽으로 이거 해준다 그거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밀가루, 그 다음에 뭐 뭐든지 가루 종류, 뭐 쌀도 아니죠, 설탕도 그렇고, 그리고 현미도 그닥 이렇게 안전한 축에 안 집어넣는 곡물 자체가 대부분 다 그렇대요. 예. 그 이야기는 제가 하는 것보다 공 원장님이 하셔야 좀 실감 날 것 같은데. 유 대표님 말씀하셨으니까 네네네.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 현미 자체가 좋나 나쁘냐로 따질 때 현미에 뭐가 성분이 좀 더 있어서 좋다 이렇게 표현을 사실은 했지만 현미도 똑같은 쌀이잖아요. 거기에 뭐 미네랄이나 조금 영양이 있다는 그 영양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현미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백미를 많이 먹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것도 양하고도 중요한 거고요. 지난주에 우리 이야기할 때 소금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그 소금에 미네랄 가는 거라도 이런 영양분들 실제로 얼마 안 돼요. 그거 뭐 예를 들면은 딴 거 뭐 예를 들어 필요하다면 영양제 하나 먹어보면 다 해결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그 탄수화물 자체의 섭취 자체를 전체적으로 낮춰야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 과해서 그렇거든요. 그걸 제어한 게 저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현미 식사를 현미 쌀 자체를 씹어 먹는 거를 거의 엄청 오래 해서 몇 년을 했어요. 현미 식사만 거의 30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래도 안 돼요. 결론은 제가 탄수화물을 줄이고 나서 1년 만에 허리 3.5인치가 빠지고 몸무게가 13kg가 빠진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요즘 좋다고 해서 한쪽으로 너무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고구마가 좋다 표현을 하자면 고구마 자체도 먹는 양이 중요한 거예요. 흡수를 조금 늦게 해주고 이런 건 있지만 양이 늘어나면 또 거기서 오는 부작용이 사실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뱃살은 뭐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입니다. 결국 탄수화물 싹 반 이상, 이거 한두 숟가락 떠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2그릇 먹는 사람이 한두 숟가락 떠봐야 뭔 소용이냐고. 반 그릇 먹는 사람이 한두 숟가락은 중요하죠. 근데 결국 그거조차도 예를 들어서 절대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 네. 다들 이해하시죠? 네. 네.
김종성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흡수되는 게 이제 그 순서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먹는 순서. 그래서 맨 처음에 탄수화물을 바로 먹지 말고 이제 야채,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을 뒤에 이제 먹으면 이제 우리 흡수가 되고 현미도 이제 흡수가 이제 일반 그 탄수화물보다 덜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 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으라고 하고 또 이게 이제 제가 이거가 그 건강검진관리공단에서 있잖아요. 요번에 이제 뭔가 수치가 약간 넘었는데 그냥 그게 1인가 0.1인가 넘었는데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하니까 그 전화한 사람한테만 이걸 보내준대요. 그래서 예, 이게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이 건강실천 안내서라고 뭐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볼만 하더라고요. 뭐 물론 뭐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딱 맞는 건 없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어떤 내용들을 알고 이제 실천하면은 그래도 좋고. 혹시 지금 배고프신 분 계세요? 배 부른데요? 약간 배가 살짝 고프신 분. 배 불러요. 그게 문제예요. 배부르게. 그래서 항상 그 이제 잠자기 전에는 한 4시간 전에 이제 그 밥을 먹고 배가 살짝 배고픈 상태에서 잠을 자야지 이제 몸에 이제 이 배고픈 상태에서 치유가 된다 하더라고 몸에. 그래갖고 아침도 이제 보통 뭐 우리가 어떤 그 산업화가 되면서 유럽에서 이제 아침을 이제 먹기 시작해갖고 그게 아침이 또 됐다고 하던데 아침도 이제 조금 뭐 간단하게 계란이나 이런 걸 뭐 이렇게 먹고 점심 저녁은 많이 먹으래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또 속도 비우고 이렇게 이제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살짝 배가 고파요 지금. 그 옆에 이게 있거든요. 손이 네. 가는데 이거 먹을까 말까 지금 막 그렇죠. 눈이 막 보이는 거예요. 뭔데요, 그게? 근데 참고 있죠. 뭔데요? 바질라트. 먹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참고 있습니다. 안 먹고 화면이 보여져서 물만 마시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조경혜 코치님 어떻게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지난주에 그렇게 다리가 지가 나고 그러더니만, 이번 주에 지난주에, 상담을 했잖아요. 한 결과 이제 윤진 대표님 빨리 베개를 치우라고 해서 제가 베개를 당장 치웠거든요, 그날. 근데 다리가 안 저렸어요. 그거 지가 안 났어요. 그래서 계속, 치우고 잤었거든요. 한 번도 안 났어요. 베개로 치우. 그 다리를 올렸기 때문에 피가 안 통해서 다리가 저렸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한 번도 안 났어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다리 절대 베개 올리고 앉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뭐 특별하게 뭐 나쁜 거는 없었어요. 네. 하여튼 좋은 처방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 대표님. 유 대표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유 의사님이라고 하셔야죠. 유 의사님. 닥터유 점점 돌팔이 인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닥터유 너무 좋다. 닥터유. 닥터유. 당신은 의사야. 혹시 안 하던 스쿼트를 계속해서 그랬나 해서 그 한 며칠 동안 스쿼트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도 지가 그때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베개 치우고 나서 스쿼트를 해도 지가 안 나요. 그래서 이거 베개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영미 선생님 손 드셨나요? 저 말씀 중에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반면에 차갑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서부터 안 그랬었는데 최근에 무릎 정도에서부터 발가락 끝까지가 자다 보면 차가운 거예요. 그쪽만. 다른 데는 안 차가운데. 어머. 그래서 반대적으로 저는 스쿼트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차가운 게 좀 덜 했어요. 원인은 뭐 내가 처방하기에는 혈액순환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닥터 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닥터 윤. 그렇게만 안 부르면 의견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꾸 그러시면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못하죠. 근데 조경현님하고 같은 케이스죠. 결국은 혈류 있잖아요. 혈류가 그때도 낮에는 우리가 저희가 없잖아요. 쥐가 잘 안 나잖아요. 낮에 걸을 때는 그 선생님은 다리에 혈류가 안 좋으니까 거고, 저는 예. 차가운 거고 시려요. 같은 거예요. 아, 결국은 혈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혈류가 말초혈관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혈류가 좋으면 온도가 항상 사람 몸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근데 그 부분이 차다는 건 뭐냐면 그 부분에 말초혈관이 축소가 됐거나 해가지고 피가 제대로 그쪽으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스쿼트나 뭐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결국은 우리 운동 안 하다가 운동하면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그 자리가 막 가려운 거. 약간. 맞아요. 예. 갑자기 우리 또 근지러워요. 누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흥분하면 코끝이 가려운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말초혈관 부분, 혈류가 바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혈류 잘 이렇게 되게 해주는 거, 그거는 뭐 마사지가 됐든지 아니면 다리를 높이지 않고 낮춰준다든지, 걷는 거, 운동 다 전부 다 그쪽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에 피 잘 통하게 하시면 된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은 유 대표님 말씀이셨고요. 네. 공연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내용 올려놨습니다. 하여튼 다리 순환이 안 돼서 그렇고 체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몸이 이렇게 약하셔서 결국은 순환이 안 돼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리 밑에 종아리 밑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분들은 주로 배하고요. 그다음에 손 찬 거, 다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손발 찬데, 그러니까 다리에 전체적으로 하체 쪽으로 찬 거는 지금 제가 내용에 올려드린 펌핑 운동 하시면 금방 효과 봅니다. 며칠만 하셔도. 그 대신에 이제 밑에 집에 아파트라면 퉁퉁 두드릴 때 그거는 좀 조심하시고, 아파트가 조금 하실 수만 있다면 하여튼 그 운동이 최고로. 우리의 몸에 이제 심장이 있으면 그게 밑에서 혈액을 뿜어줬을 때 다시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서 저류가 되고 피 양이 부족해도 저류가 되고요. 결국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저류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붓거나 그 다음에 차지거나 그래서 순환이 안 되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펌핑 운동 하시면 그게 그쪽 부분이 제2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동을 하시면 여자분들은 특별히 굉장히 따뜻해지고 순환이 굉장히 좋아지실 겁니다. 아우, 공신력 있는 말씀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항상 무릎을 이렇게 덮고 에어컨을 틀어놓거든요. 아우, 진짜 한번 해보고 나서 또 그 다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에어컨을 왜 틀으세요? 덥거든요. 상체는 더워서 에어컨을 틀고 더울 때는 에어컨을 트는데 무릎 쪽은 이렇게 덮게 되는 근데 거예요. 더운 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뚜껑 열린다 그러죠. 우리가 이제 열 받으면 뚜껑 열린다 그러잖아요. 제가 어떤 표현을 보통 하냐면 우리가 이제 물을 끓이면 뚜껑이 덜썩덜썩하죠. 열이 위에서 위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몸이 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게 열은 위로 올라가니까 얼굴이 그리고 머리에 삼기는 거고 열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이 모든 병의 원인이 돼요. 스트레스로 인한 열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밤에 잠 못 잔다든지 그런 것들 다 연관이 있고요. 그렇다고 그걸 찬 걸 틀면요. 몸은 점점 더 차지는데 머리 쪽에는 열이 더 오르거든요. 그래서 찬 거를 먹으면 먹을 때는 시원한데 배부터 해서 밑으로 다 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오히려 따뜻하게 해주고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위에 있는 열들이 전체적으로 내려와서 순환이 되어지고 펌핑 운동을 하시면 순환이 되어져서 전반적으로 몸이 따뜻해집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쪽은 이제 주로 한방 쪽에서 오는 쪽인데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열 나는 것도 딱 두 가지로 크게는 나누거든요. 아까도 말씀은 못 드렸는데 열을 차가운 걸로 식혀야 될 열이 있고요.
그다음에 열 자체를 바깥으로 뿜어내야 되는, 그러니까 뜨거운 거라든지 이런 걸 먹어서 뿜어내야 될 열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잘못 혼돈하면 결국은 몸이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몸이 보통 어실어실하면서 추워지는 거는 따뜻한 걸 먹어서 땀을 내면서 땀으로 이렇게 나가주면은 좋아지는 게 있고요. 목이 예를 들어서 아픈데 열이 화끈화끈 나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찬 거를 일정 부분은 해줘야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어설프게 접근하면 사실은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쪽은 만약에 믿을 수 있는 한의사 선생님이나 우리 가정이나 내과 선생님 계시면 양쪽을 잘 살피셔서 자기 체질에 맞게끔 내가 열이 났을 때 그 열은 혼열, 그러니까 좋지 못한 열이니까 오히려 열을 밑으로 끌어내주고 시킬 게 아니고 열을 끌어내려줘서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 쪽 간방쪽에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열이 날 때는 내과 원장님을 거니까 그런 두 군데를 잘 선택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 지금이 아마 갱년기 그 초기 단계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지금 갱년기 때문에 잠 오는 거나 잠 못 주무시는 거나 그런 게 저도 옆에서 지금 한 10년째 보고 있는데 잠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고도 몇 년째 버팅기는 거예요. 낮에 잠 자라 해도 죽어도 안 자요. 그러고도 잘 버텨요. 지금도 운동하러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내놓고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풀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다음에 시간 되면 참 그냥 오프라인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집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하시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해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요즘 좀 힘들거든요.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도움됐습니다, 선생님. 조경래 선생님 말씀하셔요. 예, 공윤수 원장님. 네. 그 갱년기 아까 박연미 쌤이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셨는데 그 네. 갱년기 증상이 얼마 동안 지속이 되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나고요. 예. 일찍 오는 사람은 30, 40대부터도 시작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 같은 거 해가지고, 추출했을 때, 그때부터는 사실은 누구라도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조금 일찍 오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하는데, 또 없어지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아주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길게 가면 얼마나 걸려요? 길게 가면? 길게 가면 얼마나 아니요, 걸려요? 사람에 따라서 60대, 70대까지 다르대요. 가시는 분들이 그때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 갱년기라는 원래 표현이 여성 호르몬의 변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나이 들어가면서 기본적으로 나타나지는데 그게 크게 나타나느냐 적게 나타나느냐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그런 차이일 뿐이고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여성병원에 가서 호르몬제를 또 투여를 한다든지 또 호르몬제를 투여했을 때는 이제 유방암이나 장모암 같은 또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잘 신경을 써서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될 문제고요. 여자들만 있는 건 아니고 남자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원래 근데 갱년기라는 표현 자체는 생리 없어지고 1년 후 거기까지만 원래는 갱년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거는 갱년기 기간 동안에 생긴 증상 있잖아요. 그거를 나중에 이제 뒷수습을 하는 거. 그거는 있을 수 있는데 갱년기 자체는 원래 생리가 완전히 없어진 다음 1년. 예, 그 정도 범위까지가 기간으로는. 근데 시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죠. 아까 이야기해 주신 대로.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정병원 선생님 어떻게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일주일이 후딱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음식의 식생활에 관한 것은 그 특별한 건 없고 좀 요새 조금 좀 음식을 좀 줄이려고 제가 노려보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드셨나 봐요, 그동안에?
아니요, 자주 챙겨지니까, 찬거리를 자주 챙겨지니까 찬거리를 많이 먹었죠. 근데 좀 줄이고, 물 쪽으로 건너뛰고 있습니다. 제 건강 근데 농사 지으시려면 많이 드셔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그것도 음.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더 적게 먹고 일을 하는 것이 더 낫겠죠. 제 건강을 힘드실 위해서는. 근데 지금 노트북이세요? 아니면은 그 컴퓨터에 캠으로 하시는 거예요? 노트북입니다. 아, 그러면 렌즈를 한번 좀 닦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예, 예. 뽀얗게 나와. 예, 예. 예. 아,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네. 네. 어떻게 다음 시간에도 어떤 주제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할까요? 네. 네, 그래요. 아까 네. 마치기 전에 한 마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최민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굉장히 이렇게 얼굴이 무섭다 그러셨는데, 네네.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네. 제가 이제 하루 종일 그 환자들하고 이렇게 또 직원들하고 관계들 이렇게 하고 오면요. 사실은 저녁에 되면 말 한마디 안 하고 싶거든요. 사실 이렇게 참석하는 게 피곤도 하지만, 진짜 이렇게 말하는 게 싫어요. 근데 이제 오면은 벌써 이제 아내부터 이제 커피 한 잔 합시다부터 시작하면 이제 앉아서 들어줘야 되니까 말 한마디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바깥에 가서는 그렇게 잘하면서 왜 나한테는 어떠냐, 또 이렇게 또 모임이나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을 보면 딱 그런 일에 대해서는 충실을 하는데, 사실은 집에만 들어오면 진짜 말 한마디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있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때는 또 일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계속 사실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안 하지만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그걸 풀어야 되는데, 네. 그것들이 풀리지를 않으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어두운 부분들도 있고, 네.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만남을 하거나 그럴 때는 뭐 특별히 그 만남 자체가 그냥 그걸로 다 이루어지니까 크게 사실은 지장 없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튼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제 한 40명 되지, 거기다가 이제 내원 환자들이 하루에 한 150명, 200명씩 되지, 또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이제 사회 활동들 여러 가지 생활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이제 지내다 보니까 원래 지금 시기가 사실은 한 10년, 10몇 년 사이에 제일 사실은 힘들어요. 제가 지금 조금 힘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사실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뭐 어쨌든 잘 넘어가고 있고 또 상황상 그렇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뭐 돈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사람하고의 관계들 이런 부분들인데, 뭐 그런 걸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스스로 이제 넘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있어서 조금 어두운 부분들이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저녁 시간이나 이럴 때 모임도 많았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제가 조금씩 얼굴이 좀 더 어둡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 예. 공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무척 가까운 사람인가 봐요. 저한테는 그 본연의 맞습니다. 표정을. 그러니까 제가 힘들다 소리를 어차피 집사람한테도 안 해요. 네. 할 수가 없잖아요. 하면은 걱정하니까.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만나지는 분들 중에서 뭐 그런 사업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은 없고, 서로가 이제 걱정해주고 또 마음 위로해주고 또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으니까 사실 이 표현을 하는 거고요. 우리 직원들한테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오프를 해야겠네요. 만나는 거. 네. 예, 그런 것도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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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월요 건강교실 여기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은식 원장님 들어오셨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